마을, 국가, 제국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넘버원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넘버원 신은 누구예요? 최고의 강한 신. 제가 봐서는 염라대왕? 염라대왕. 아, 이정재 씨. 그쵸, 신과 함께해서 나오는. 근데 이제 염라대왕은 뭐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신이라기보다는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 불교의 염라대왕. 근데 이집트 같으면 뭐 라신이 있는 것처럼. 태양신.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항상 신화 이야기를 할 때 언제 신화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통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신화는 항상 원래 있었던 종교 그 신앙 체계에다가 당대의 어떤 상황이 반영되어서 스토리 구조가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태양신 라를 보통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역마다 시대별로 좀 바뀌거든요. 대체로 뭐 라가 강력한 신인데 라보다 조금 더 이전에 푸타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신이 또 매우 강력한 신이 되고 그러면 아멘하고 라와 경쟁이 붙거든요. 경쟁이 붙는다는 얘기는 신들끼리 진짜 경쟁을 붙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집단들 사이 그렇죠. 정치적인 네, 네. 경쟁이 네, 붙어요. 그렇죠. 그럼 다신교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합쳐요. 되게 간단한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은 신 그래가지고 아멘 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저쪽 라를 섬기는 집단에서는 아니 라가 앞에 와야지 해서 라 아멘이라는 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라면이 됐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역사를 보다를 하면서 진짜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다신교가 좋긴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싸워요. 안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살짝씩 싸우는데 그렇다고 막 죽일 듯이 싸우진 않죠. 협력을 잘해. 뭐 경쟁을 좀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또 최고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신이 히타이트 쪽에서 등장하는 테슈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전통 깊은 신인데 원래 이제 히타이트보다 조금 더 이전에 있었던 그 후리인들이 주로 섬기던 최고신인데 전통적인 의미의 풍우신이죠.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우사와 운사. 그런데 사실 요 풍우신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유명한 신 제우스 같은 경우도 풍우신이에요, 사실. 그런데 내 공개치고 뭐 하니까. 그래서 테슈비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속성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게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네네. 나와요. 왜냐하면 테슈도 그 일루양카라고 하는 거대한 용이랑 전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여요. 승리해가지고 최고신이 되는데 제우스도 싸우죠. 뱀이랑 티폰. 거인신. 아, 거인. 예, 그래가지고 티폰을 이제 죽인 다음에 이제 또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게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최고신 마르두크 같은 경우도 티아메트랑 싸우거든요.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최고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약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딱딱 뭔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제우스의 원형일. 근데 제우스는요, 자기가 감내하기가 힘드니까 사실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중에 넘버원 신이 된 거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후대에 덧붙여진 아,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면 다른 그 위의 신들을 보면 제우스가 아주 최초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막 고대 신들도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나중에 후대 로마 시대에 대체로 정리된 이야기예요. 나온 기록들. 저희 이집트 쪽이시라 가지고 그게 굉장히 가까운 과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로마 시대면 굉장히 고대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모든 신화라는 게 가변하는 거잖아요. 네. 이 이야기가 옮길 때마다 바뀌는 구비문학의 핵심은 가변성인데 체육된 시점의 시공간의 어떠한 맥락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약간 그 풀어본다면 조금 정확할 것 같은데 유라시아 최고의 신은 아마도 태양 신인 탱그리가 아닐까. 이름이 탱글이에요. 근데 탱그리가 지금도 저기 카자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슈메르어에도 뭐 태양의 딩기르다 뭐 이렇게 연관시키기도 하는데 하는데 그게 딩기르에서 심지어는 흉노도 이름이 탱글인데 공통적으로 태양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3,500년쯤 전에 유라시아 특히 카자흐스탄 쪽 양박하 부분은요 샤만인데 샤만의 얼굴이 태양이에요. 모든 샤만들은 태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얼굴을 하면서 주변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뭐 예컨대 탐갈리 유적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미 이게 그걸 우리 저희 전문용어 썬댄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태양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흉노도 보면은 그 아예 한문으로 음차가 돼서 당리호도라고 해서 탱그리쿠트에서 이제 신의 태양의 아들이다 해서는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동양은 그냥 내가 자연 자체이고 자연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태양 그 다음이 뭐가 있었냐면은 벼락이 있더라고요. 아, 태양 벼락? 왜냐하면 벼락은 이제 이 우리나라 쪽 말고 이 인도 유러피안 계통인데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리그베다 쓰던 사람들 보면은 인드라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드라. 그게 이제 벼락인데 아, 그러네.
실제로 그 안도론도브 문화라고 해서 전차를 모는 사람들의 모든 문양들, 토기는 다 이 번개 무늬가 있어요. 그게 인드라랑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맞아요. 고고학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드라가 아까 말씀하신 태슈비랑 사실 연관해서 굉장히 깊습니다. 아, 대슈비 아까 그 번개 뭐 이런 예, 거.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보통은 농업을 이제 주 산업으로 섬기는 집단들은 대체로 풍우신이 최고신인 역할을 맡아요. 느낌이 태양은 항상 떠 있어서 그냥 너무 감사한 존재긴 한데 벼락과 비와 바람이 불어버리면 농사를 그렇죠. 망쳐버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집트는 그렇지 않죠. 이집트는 농사가 주업인데 네. 이집트는 왜 그러냐? 이집트는 사실은 비로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는 나일강.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비신이 되게 그냥 고마운 신이네요. 비가 중요하지 않죠. 범람이 비 와서 범람하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비가 와서 범람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저기 남쪽에서 비가 와서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더 뭐 한 2,000km 남쪽에서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비가 와서 불어난 물이 이집트까지 와서 범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집트 사람은 비 와서 범람한지 몰랐어요? 몰랐겠죠. 몰랐겠죠. 네, 이거 좀 처음 예, 알았네. 몰랐겠죠. 그냥 나일강이 불어나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불어나. 예,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 나일강의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 생각했어요. 어딘가의 남쪽에. 그래서 그 구멍이 뭔가 잘못되면은 범람을 잘 안 해요. 그러면은 그 구멍을 관장하는 신한테 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구멍신이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크눔이라고 하는 신인데. 크눔. 예, 크눔. 크눔이라고 하는 신인데 비가 안 오면 크눔 신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어째 우리 허준 선생님 다 게임에서 보던 이름을 만나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그쵸? 나오나요? 제가 진행하고 막 이런 게임도 오면 인드라는 번개를 네. 주고 있고. 아, 지금 히타이트가 아마 인도 유러피안 계통이 맞아요, 있군요. 맞아요. 결국은 예, 그 예, 전차를 깐 예. 이게 지금 모든 번개신 공통점이 전차를 몰던 유라시아 사람들이 퍼져간 곳은 다 인드라 벼락신이 있네요. 허준 선생님 너무 즐거워하는데 저는 지금 학부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일 싫은 게 그 많은 신들 이름 외우는 거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또 하나 신을 덧붙이자면 성서에 나오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바알이 또 약간 태슈 인드라와 또 연관되는 신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아마 다 약간 후신격의 신일 겁니다. 그게 다 어쨌건 풍우신들은 비슷비슷한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다신이 여러 가지 합체를 해서 참 좋은데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유일신이 최고다. 이 시험 볼 때 너무 힘들어. 근데 저 연나대왕 좀 얘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문화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염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죽음을 다시는 무서운 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신을 얘기했을 때 이제 수직적으로 네. 레벨로 얘기할 거냐,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옥황상제가 있죠. 이제 보통은 옥황상제를 꼭대기 네. 있는 걸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신화 자체가 층위적으로 많이 구체화돼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서로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를 지배하고 나는 네, 여기를 지배하고. 서로 위계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왕님하고 3대장인 거예요? 용왕은 이제 옥황의 명령을 받죠. 부하구나 용왕은.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위계 관계가 아주 체계적이다 이렇게 네네네. 보지는 않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최고신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염라가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신으로서 최고의 어떤 힘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 전통적 신이 아니더라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정월에서 보름 사이에 많은 굿들이 이제 행해지는데 또는 이제 죽음 관련 행사라든지 그런 데서 옥황이 항상 거론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신으로서 또는 뭐 제주도의 큰 굿이라 그래서 14일 동안 하는 굿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차들이 시향을 맞이하고 그런 이제 굿거리들이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이제 신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신화가 우리가 아는 그 신과 함께의 원작인 차사본풀입니다. 신광교 원작 같은 게 있어요? 그럼요. 차사본풀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림차사라고 해서 강림차사. 예, 그 차사가 이 지상에서 벌어진 불명의 죽음, 왜 얘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림이 저승으로 파견되죠. 완전 영화네. 김치라는 원님이 강림을 불러다가 야 도저히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저승에 가서 염라를 불러와. 그래서 염라를 불러와서 이 죽음의 원인을 좀 밝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 이제 저승에 가서 염라를 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바로 오지는 않고 이제 언제 가겠다 해서 와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신화의 체계 속에서는 염라대왕이 죽음의 세계에도 관장을 하지만 이 삶의 세계, 죽음과 삶을 다 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 힘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살아있는 신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니까 이게 차사범필이라고요? 차사 본풀이. 본풀이라는 건 뭐냐면요. 분풀이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본이라는 것은 우리 또 그 성의
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본 그걸 푼다는 얘기예요. 신의 내력을 풀어서 설명한다. 차사 신에 대해서. 나중에 얘가 이제 그 염라대왕이 보니까 얘가 되게 똑똑하거든. 네네. 강림차사가 아주 기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사건 해결하고 나서 김치호님한테 야 내가 얘 데려갈게. 똑똑하니까 자기가 부리려고. 그래서 데려가라고 하니까 김치가 좀 멍청하거든요. 멍청한 호님이어가지고 몸을 가지겠다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은 그러면 나는 얘 영혼을 가져갈게. 그래서 이제 영혼을 빼가니까 죽었죠 김치. 그게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되죠. 대박. 강림차사가.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이 차사가 실제 인간인데 실제 인간 차사가 이제 얘가 저승차사가 어떻게 되죠. 죽음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염라를 소환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 예. 근데 원님이 나는 얘 몸을 가질 거야 했더니 염라가 가져 나는 영혼을 가져갈게 하고 데려가서 저승사자가 됐다. 이 염라대왕이 이제 부림을 받는 저승차사가 되는 거예요. 저승차사의 기원 얘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 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도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할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동방사기라는 이제 예. 삼천갑자. 인물이 네네. 삼천갑자 동방사기 사사범풀이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염라대왕이 이제 오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죽음을 관장하기 때문에 명부가 있거든요. 네네. 데스노트 같은. 그래서 이제 얘는 언제 잡아봐, 얘는 언제 잡아봐 이렇게 이제 차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동방삭은 아무리 데려오려고 해도 얘가 피해가요. 얘를 누군지를 알아야 잡아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미제 사건이 이게 저승에. 실제로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가 아니 너무 몰입하고 계신데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현실에 진짜 이게 아니라 결국은 진짜로 못 찾아버린 미제 사건으로 남은 거예요. 미제 사건이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똑똑한 강림을 데려왔잖아요. 네네네. 야, 네가 한번 해결해봐. 그래서 강림차사가 그걸 해결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 나왔었어. 아 나왔죠. 예, 그 전설의 어떻게 고양이. 하냐면 분당에 가면 탄천이 있는데 탄천이 숯을 씻었다 그래서 탄천이요. 그기가 이제 강림이가 거기서 숯을 씻고 있어요. 빨래하듯이. 이제 동방사이에 싹 지나가면서 혼자 소곤거리는 거예요. 내 3,000년을 살았지만 숯 씻는 놈은 처음 본다. 혼자 송얼송얼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림이가 옳다 저놈이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덮쳐갖고 잡아서 저승으로 압송해가죠. 근데 교수님 도깨비에 보면 드라마요 저승사자가 이름을 불러야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승사자가. 확인을 해야죠. 죽은 사람이 확인돼야 데리고 근데 가죠. 이 동방 얘가 이름이 엄청 길잖아요. 아니 이름은 형이 동방, 이름이 삭. 그냥 그게 앞에 끝이에요? 이제 삼천갑자 3,000년을 살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두루미와 거북이 뭐 삼천갑자 도망. 저기 김수환무 삼천갑자 그거는 저기 참고로 일본의 에도 시대 때 나오는 그 노예 나오는 그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저기 페르시아에서도 사람 이름 부를 때 하치할립 오마벤이 한식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불러치는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거고 3,000 곱하기 60이니까 얼마입니까? 근데 그게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갑이라는 게 1년 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60년만을 뜻하는 건 1년, 아니에요. 1년. 그래서 3,000년.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그러면은 지금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전승된 구비전승된 거? 그 이야기가 그럼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됐죠 지금? 그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당시 신화나 신앙이나 뭐 이런 거 막 정리하거든요. 기록된 자료로는 그때 것이 이제 그러면은 그게 보통 초기 거죠. 일본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차록한 예, 그렇죠. 근데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방향성을 가지면 역사를 보다에 참 재미를 더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이야기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나요? 아직 이 이야기 보따리가 요게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요런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